자, 19번, 20번, 19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일 때 fb의 값은, 자, 그러면 앞에 식이 지금 분수함수식인데 옆에 봤더니 절대값도 있고 f에 x 플러스 a도 대입하고 2분의 a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 했죠. 일단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 x 플러스 a는 지금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a 마이너스 6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다시 2분의 a를 더합니다. 그럼 x 플러스 a 마이너스 6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절대값을 다 붙였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붙이는 거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붙인 거기 때문에 x축의 아랫 방향을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 밑에부터 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겨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y축 대칭인가요? 아니죠. 다시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접어 올리면,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y축 대칭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기 평행 이동한 값이. 그래야지 가운데에 딱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접어 올렸을 때 y축 대칭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은 6이 돼야 됩니다. a 값은 6. x축 평행 이동이 전혀 안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접어 올리면 y축 대칭이 아니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다시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리면 y축 평행 이동이 y축 대칭이 아닙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전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접어 올렸을 때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겁니다. 자, 됐죠? 다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립니다. 자, 그래프가 y축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접어 올리면 요 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y축 대칭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래프가 또 아래로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절대값 붙여서 접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랑 얘는 접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y축 대칭인가요? 아니죠. 그럼 절대값이 있어서 x축의 대칭 이동을 해서 접혀서 올라갔을 때 y축에 대해 대칭이려면 y축 방향으로 평이동이 전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y축으로 평이동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여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y축에 대해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x축 방향으로든 y축 방향으로든 평행 이동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래야지만 절대값에 의해서 x축에 대해서 접혀 올라가더라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a가 6이었는데 a가 6이었죠. 그럼 a가 6이었으니까 여기에 a 6을 넣으면 3이 됩니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죠. 그래서 식은 x-6분의 6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때 fb의 값은,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의 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9분의 6 빼기 3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겠죠.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fx가, 예를 들게요. fx가 ax 더하기 b 절대값 이렇게 딱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이 절대값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린 후에 그래프의 x축보다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워버리고 그럼 요거랑 ax 절대값 플러스 b 이거랑은 완전 다르죠. 이거는 완전 다른 식입니다. 요거는 얘를 먼저 그리고 나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딱 끝나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요런 함수가 더 잘 나옵니다. 밑에 거는 자주는 안 나오고 위에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딱 끝나고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요런 형태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고 원래 아래에 있던 그래프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제 20번이니까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워졌겠죠?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 자,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근이 몇 개냐? 그럼 4개입니다. 5차 방정식은 5개, 6차 방정식은 6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실근이 몇 개냐, 허근이 몇 개냐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조리제법을 통해서 근을 찾아봐야죠. 근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데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데 이때 허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켤레근으로 항상 2개씩 존재합니다. 그러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 2개. 허근이 몇 개? 2개를 갖는다는 겁니다. 허근을 하나 가질 수는 없어요. 허근이 하나, 실근이 3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는 허근이 3개, 실근이 1개 이렇게 될 수는 없죠. 허근은 반드시 쌍으로 2개 그리고 4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허근이 4개면 실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 2개와 허근 2개를 갖는 겁니다. 근데 실근이 2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근이 2개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은 2개로 셉니다. 이제 중근은 서로 다른 한 실근이죠. 서로 다른 한 실근이지만 중근은 근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야겠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다시 이걸 봤더니 x 4차가 딱 있고 x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복 2차 방정식이죠. 복 2차 방정식. 그래서 x 제곱의 제곱과 x 제곱과 d는 인수분해 되죠. a-5 a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a-5와 a 플러스 1을 곱하면 d게 되는데 더하면 2a-3이 되는데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5 x제곱 마이너스를 묶어서 a 플러스 2. 자, 보기차 방정식은 치환은 굳이 안 하죠. 치환 해봤자 뭐 별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씁니다. 그럼 x제곱이 여기서 a-5거나 아니면 x제곱이 a 플러스 2여야 돼요. 그쵸? 됐죠? 근데 여기서 a-5와 a 플러스 2 중에서는 누가 크죠? 얘가 크죠. a 플러스 2가 a-5보다는 a 플러스 2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양수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선 a-5가 0보다 작은 음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실근은 제곱하면 양수지만 허근은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순허수는 음수가 되지만 순허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음수는 양수 판단을 못하지만 제곱했을 때 이제 0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5보다 작던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아까 여기는 실근에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 0 이렇게 일단 이렇게 찾아놓고 기억부터 풀겠습니다. 기억은 a가 1이면 그럼 a가 1이면 1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x제곱이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1 대입하니까 x제곱이 3. 그럼 x가 뿔마 2i거나 아니면은 뿔마 루트 3이어야겠죠. 근데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실근의 곱은 이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죠? 됐죠? 니은입니다. 니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면 그럼 실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실근의 곱이. 그럼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그럼 여기 a가 얼마예요? a가 4여야겠죠. x는 뿔마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4면 x제곱이 4. x제곱이 4려면 a가 2. 그럼 a가 2이려면 x제곱은 마이너스 3. 그럼 x는 얼마? 뿔마 루트 3i. 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3i 제곱. 그러면 3. 그러니까 부가 바뀌는 거죠. 부가 바뀌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부가 바뀌는 특징. 그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자, 다시 올라가서 아까 전에 여기서 옵니다. x제곱이 a 마이너스 5거랑 x제곱이 a 플러스 2가 있었는데 요쪽이 허근이고 요쪽에서 실근이 나왔죠. 그래서 이쪽에서 실근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실근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얘가 정수를 가지래. 정수. 그럼 정수가 되는 걸 빨리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면 되는데 아까 여기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일 때 제가 아까 등호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니까 0이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거는 실근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여도 되는 거예요. a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x 제곱은 0이죠. 그러면 0, 0 두 개 있는 거죠. 0, 0. 서로 다른 실근은 한 개지만 중근은 두 개로 셉니다. 또 a가 마이너스 1이면 1이 되죠. 되죠. 그리고 얘가 0이면 안 되죠. 1이면 안 되죠. 2면 되죠. 2면은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됩니다. 그리고 a가 3 안 되고 4도 안 되고. 그럼 더 이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a 값은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이렇게 3개가 되니까 더하면 a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의 모든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확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확답형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이과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었죠. 이제 문과는 기역, 니은이 답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풀 때는 기역,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어내야지 기역, 니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디귿은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 확실히 하고 나서 이제 뒤에 것을 디귿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